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든 숫자 2편. 하루는 왜 24시간이고 원은 왜 360도일까? 1. 10을 쓰던 사람들이 만든 24.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왜 60이라는 숫자를 사랑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60은 여럿이 함께 나눌 때 잔여물이 남지 않는 놀라울 만큼 실용적인 숫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루는 왜 12시간씩 2번 24시간이 되었을까요? 10진법이나 60진법을 쓰던 사람들이 왜 하루의 큰 틀만큼은 24라는 숫자로 나누었을까요? 이유를 찾으려면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나일강이 흐르던 고대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처럼 씹진법을 기본으로 사용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물건을 세고 10 단위로 숫자를 쌓아 올렸죠. 하지만 하늘의 날짜를 세는 방식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밤하늘을 따라 차례로 떠오르는 36개의 별 무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 무리들을 데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열흘에 한 번씩 새벽녘 동쪽 지평선 위로 새로운 데칸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날짜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36개의 데칸이 한 바퀴를 돌면 360일, 여기에 5날을 더 얹어서 지금의 1년 365일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36개의 별무리로 1년을 나누었다면 하루 역시 36등분을 하거나 절반인 18등분을 하는 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최종적으로 정착시킨 숫자는 10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12였을까요? 2. 별의 움직임이 남긴 숫자 12. 이집트인들은 왜 밤을 하필 12구간으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집트인들이 밤하늘에 차례로 나타나는 데칸을 이용해 밤의 흐름을 측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절과 날짜가 달라지면 보이는 별과 떠오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천문 관측자들은 그 움직임을 표로 정리하고 밤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아내는 일종의 별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밤은 점차 12개의 시간 구간으로 나뉘어 표현됩니다. 왜 정확히 12이 선택되었는지는 여러 해석이 함께 거론됩니다. 흔히 알려진 설명 가운데 하나는 1년 중 밤이 가장 짧은 시기에 실제로 관측되던 데칸의 수가 마침 12개 언저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해의 달이 12번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이집트의 달력과 종교 체계에서 이미 중요하게 쓰이던 12라는 숫자가 함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이야기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번의 관측으로 12가 갑자기 결정되었다기보다 오랜 세월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밤의 12시간이라는 틀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밤이 12구간으로 나뉘자 낮 역시 12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낮 12시간과 밤 12시간, 하루 24시간의 골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내는 24시간이라는 틀 속에는 수천 년 전 나일강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의 오랜 관찰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3. 고대인들의 시계는 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1시간은 우리가 지금 쓰는 1시간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시계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똑같이 60분이라는 고정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고대의 시간은 계절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드는 가변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습니다. 그 긴 낮을 똑같이 12등분했으니 여름의 낮 1시간은 겨울의 낮 1시간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겨울에는 밤 1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다만 춘분이나 추분 무렵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1시간은 지금 우리가 아는 1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시간관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왕국 시기 무렵부터는 해시계와 물시계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고 왕궁이나 신전, 관계 사업처럼 정해진 때를 맞춰야 하는 생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오늘날처럼 누구나 분 단위의 시간을 공유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숫자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햇빛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자연에 좀 더 가까운 척도였습니다. 시간을 분 단위, 초 단위로 촘촘히 쪼개며 살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 그 시절 사람들에게 시간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의 리듬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4. 원은 왜 360도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원은 왜 100도나 600도가 아니라 360도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도 확정된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다만 360이라는 숫자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문학과 60진법에서 발전했다는 큰 방향만큼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달, 행성이 움직이는 하늘의 길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둥근 하늘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눌 필요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바빌로니아인들이 1년을 360일로 여겼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조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일상에서 쓰던 달력은 달의 차고 기움을 기준으로 한 태음 태양력으로 1년이 약 354일이었고 계절과 맞추기 위해 종종 윤달을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다만 천문 계산과 도식적인 표현에서는 1년을 360이라는 깔끔한 숫자로 다루는 오래된 전통이 근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실제 태양년이 365일을 조금 넘는다는 걸 몰랐다기보다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360이라는 이상적인 숫자를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360은 여러모로 쓰기 좋은 숫자였습니다. 60의 6배인데다 2, 3, 4, 5, 6, 8, 9, 10, 12처럼 여러 수로 나누기도 쉬웠으니까요. 기하학적으로도 6이라는 숫자는 원과 잘 어울립니다. 원의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의 선을 원주 위에 차례로 이어 그려나가면 정확히 6번 만에 한 바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원은 자연스럽게 6개의 같은 조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계산에 익숙하게 쓰던 60을 이 6조각에 적용하면 한 바퀴는 360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360이 선택된 유일한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편리했던 이상적인 1년의 길이와 원을 6조각으로 나누는 기하학, 그리고 계산하기 편한 60진법이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훗날 유럽에서는 이렇게 나뉜 작은 구간을 걸음 혹은 단계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 디그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이름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건 바빌로니아 시대로부터 한참 지난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5. 하늘의 각도가 시계 속 분과 초가 되기까지. 재미있는 점은 분과 초라는 단위가 처음부터 일상의 시계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은 천문학과 각도 계산에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원을 360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필요할 때 그 한 구간을 다시 60분의 1로 또다시 60분의 1로 세분했습니다. 이 계산법은 이후 그리스 천문학으로 전해졌습니다. 히파르코스를 비롯한 그리스 천문학자들은 계절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생활 속 시간과 달리 천문 계산에서는 언제나 길이가 똑같은 균등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별이 언제 떠오르는지,
일식과 월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계산하려면 여름과 겨울의 길이가 달라지는 시간으로는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서기 2세기 무렵 프톨레마이오스는 그에 져서 알마게스트에서 바빌로니아식 60진 분수를 이용해 각도와 천문 관측값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한 단위를 60개로 나누고 그 작은 단위를 다시 60개로 나누는 방식이 천문학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훨씬 뒤 중세 유럽의 학자들은 이렇게 첫 번째로 잘게 나눈 부분을 라틴어로 파르테스 미누타이 프리마이라 불렀고, 두 번째로 잘게 나눈 부분을 파르테스 미누타이 세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작은 부분에서 오늘날의 미닛, 즉 분이라는 말이 나왔고, 두 번째 작은 부분에서 세컨드, 즉 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분과 초는 주로 천문학자들이 계산에 쓰던 단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분침과 초침을 바라보며 살게 된 건 훨씬 뒤 정밀한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천문학이 시간을 잘게 나눌 수 있는 수학을 만들어냈다면 중세와 근대의 시계 기술은 그 수학을 사람들의 하루 속으로 가져온 셈입니다. 6. 매일 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는 하루와 시계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된 것은 이집트의 밤하늘을 오래도록 관측하던 사람들의 눈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 한 바퀴가 360도가 된 것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려던 바빌로니아인들의 천문학과 기하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각도와 시간을 60진법으로 세밀하게 계산하던 이 전통은 바빌로니아에서 그리스 천문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훨씬 뒤 기계식 시계가 발전하면서 그 계산 속의 분과 초는 비로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이 남긴 별의 기록과 수학적 계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목 위에서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천문학자의 계산 속에만 존재하던 분과 초가 언제부터 사람들의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간을 굳이 쪼개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인류가 어떻게 시계 분침의 통제를 받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시간을 엄수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풍경을 보고자 합니다.